그러면 요 세입자는 5천만 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입자는 이 5천만 원을 이 집주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에다가 이제 뭐 소송을 걸든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영상이 그 유료 사이트 보는 거잖아요. 이 유료 사이트가 대법원에서의 그 자료가 기준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매는 항상 전용 면적 기준이, 우리가 이제 네이버 같은데 이제 매물 올라와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여기 빨간색 이거 보시면은 1 하고 슬러시 해놓고 8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전용이 84고 공용 면적 다 포함해서 111제곱미터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로 표시가 안 돼 있고 경매 물건들은 다 그냥 이거 84 앞에 84라고 요것만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법정이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요. 아까 유찰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유찰 한 번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법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떨어져요. 예, 근데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떨어지거든요. 뭐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워낙 좀 비싸다 보니까 한 번에 30%씩 떨어뜨리면은 조금 그 채무자, 그러니까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사람이 좀 피해를 볼 수 있죠.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조금 그래도 고가로 낙찰이 돼야지 이 빚을 많이 청산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번에 팍팍팍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 가격에 영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20%씩 떨어지고 인천, 경기는 뭐 30 떨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정확한 게 아닌 게 그 청주 법원 같은 경우는 또 20%씩 떨어지고 막 그래요. 지역마다 좀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혹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이게 절반 가격이네. 이게 49%. 그러니까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두 번 유찰되면 프로가 되거든요. 대략 50%가 되죠. 그래가지고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대라는 말을 들으면은 인천, 경기 물건일 경우 두 번 유찰이 됐구나.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감정가를 이제 단어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감정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경매의 첫 시작가 정도의 의미만 있지 감정가가 그렇게 정확한 가격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경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숙달이 되시고 경매나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가 되시면은 그 감정평가의 대원칙은 시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방금 감정평가 금액은 첫 시작가의 의미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감정평가가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의미가 없는 것 아니다라는 경매를 좀 하게 되면 알 수 있으시게 될 거고, 그게 또 나름 우리가 물건을 볼 때 이 물건이 어떤 경쟁자가 많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좀 추정을 해보고 우리가 입찰가를 또 이렇게 조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좀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되실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빨간색 글씨 보시면은 감정평가 회사에서 감정을 평가를 하러 실제로 나가잖아요. 실제로 나가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시점 이후로 대략적으로 6개월 뒤에 첫 입찰 기일이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대략 반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랑 현재 시세랑 안 맞을 경우 수가 꽤 많다. 6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진짜 빠르면은 감정평가 이후에 4개월 만에 진행이 되기도 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보통은 6개월 정도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또 두 번째 이유가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 영상을 통해서 알면은 좋으실 것 같은데, 이게 내가 경매를 들어가서 낙찰이 되잖아요. 낙찰이 되면은 이제 그 내가 낸 돈이 어떻게 될지 그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6억에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에 은행 대출이 3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3억을 먼저 까겠죠. 3억을 먼저 깐 다음에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이 2억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3억에서 2억을 변제를 해준 다음에 1억이 남잖아요. 이 1억은 집주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그 부동산이 강제로 팔린 다음에 남은 금액인 1억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밑에 보시면은 낙찰 금액이 6억인데 은행 대출이 4.5억인 거예요. 그러면은 6억 중에서 4.5억은 은행에다가 변제를 해주겠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1.5억이잖아요. 근데 전세 보증금이 2억인 거예요. 그러면은 1.5억을 전세 보증금 2억을 다 변제 다 주고 남아있는 금액이 없잖아요. 남아있는 금액은 없으면 집주인은 이제 영원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전세 보증금이 2억인데 변제를 1.5억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요 세입자는 5천만 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입자는 이 5천만 원을
이 집주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에다가 이제 뭐 소송을 걸든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또 소송을 이겨가지고 내가 5천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대신에 이 물건에서만큼은 세입자도 못 받는다. 별도로 뭐 소송 같은 거를 걸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돼요. 네.